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재명이가 또다시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에 대해서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요. 솔직히 이쯤 됐으면은 재판을 받으러 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놀랍지도 않고요. 기사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 보니까 지난주가 이제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일주일에 두 번 재판을 받으러 간 거다라고 하던데,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받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대표입니까? 이게 무슨 유튜버입니까? 제명의 구속일기 같은 거 찍는 게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일주일에 다섯 번 국회를 가는데 평일 동안 그 중에 세 번, 네 번을 갔다가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당대표가 될 수가 있겠냐고요. 그냥 제명의 구속일기 같은 그런 거 찍는 유튜버가 되는 게 훨씬 더 이재명한테도 좋고 국민들한테도 좋은 것이지. 저는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또 사법부를 보면서도 참 진짜 기가 막힌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갔던 게 대장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장동이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워낙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고 참고 있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맞기는 맞죠. 관련된 참고에만 해도 수백 명 가까이나 되니까 그 사람들이 증언 하는 거 그 날짜만 조율하더라도 그냥 몇 년 후딱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분노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의 대장동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치자고요. 100번 양보해 가지고. 근데 그 신중함, 그 법안의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재명한테만 나타나냐? 이게 지금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포인트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뿐만이 아닌 것이죠. 하나같이 민주당 쪽에 있는 인사들한테만 그런 식의 지금 신중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최강욱이가 대법원의 그 확정 판결 봤는데 몇 년이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조국 같은 거는 아직도 2심 결과가 안 나왔어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경심의 대법원 판결이 진즉에 다 나왔는데 아직도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커녕 2심 재판 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윤명은 또 어떻습니까? 황운하는 또 어떻습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던 선거법 위반도 아닌 것이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이 아직까지도 대법 확정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반면에 보수 쪽은 어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어땠습니까?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탄핵을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입니다. 최후의 보루,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평가를 받는 사법부가 아니라 민주당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최후의 보루로서의 그런 믿음을 보여줬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자기에 대한 구속 실질심사 받으러 가가지고 눈물이나 찌질이 같이 흘리면서 판사님의 결정이 국가를 좌로 갈지 우로 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나 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진짜 사법부도 반성 수준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싹 다 개혁을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재판을 받으러 가서도 이재명이 보여준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대장동 재판이었는데요. 정진상이 한 게 내가 한 일이냐? 이게 이재명의 수법 아닙니까? 지편을 안 드는 사람들, 자기한테 조금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인데 이래버리는 거예요. 김문기 씨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 또 뭐라고 대처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닌데 네가 한 거 아니냐? 꼬리 자르기 하는 거.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이재명이 하고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패턴인데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저렇게 잡스러운 짓거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누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하면은 제가 화를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다니까요. 이재명이 이번에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보면은 정진상이 한 것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이다 라고 되어 있다. 정진상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의 공모했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냐? 헌법상 연좌제는 금지 아닌가?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정말 양심이 있으면은 이재명이 진짜 제가 비속어쓸 뻔했습니다. 입에서 그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진짜 몇 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잊지도 않았던 뇌물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원 한 푼 받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최서원 씨가 받았던 것이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당시 검찰의 논리였고 그 논리대로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던 거 아닙니까? 최서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방금 이재명이 했던 얘기 그대로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모했는지 어떤 식으로 지시를 내렸는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서원과 박근혜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다. 경제 공동체다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를 통해 가지고 최서원 씨가 뇌물을 받았으니까 그게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이다.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실형을 선고했던 거 아닙니까? 다른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다른 거 다 치워놓고요. 뭐 법원이 뭐 형평성을 지키면 좋겠다.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적용이 됐던 논리, 그 논리 그대로 이재명한테 왜 적용을 안 하냐. 이거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뭐라고 그때 까부로 대고 설쳐댔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체포, 강제 수사해야 된다. 대통령의 수사 불응은 이미 예정된 것.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 수사 불응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 수사해야 한다. 이게 이재명의 얘기였습니다. 지는 수사 방해 안 했습니까? 지는 수사 불응 안 했습니까? 허구한 날 단식 투쟁하고 앉아있고 허구한 날 법원이 불러도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정작 국정감사에는 불출석을 해버리는 그런 식의 만행을 보이고 있는 게 이재명의 모습인데 지가 했던 얘기 똑같이 지한테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지가 당연히 그렇게 적용을 안 하는 내로남불 그 자체라고 한다면 법원이 나서가지고 똑같이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창훈이가 왜 도대체 이재명이를 구속을 안 시켰는지 반드시 우리가 역사에서 유창훈과 법원에 대한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상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는 뿐만 아니라 성남FC 사업만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적용됐던 논리가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건이 됐거나 내용이나 관련돼 있는 사람이 됐거나 논점이 됐거나 사실상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논란이 됐었던 거 이재명과 두산기업이 됐거나 성남이랑 그 다음에 두산기업 그 다음에 뭐 네이버의 어떤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 같은 게 있냐? 증거자료 있었습니다. 이미 관련된 문건들을 갖다 검찰이 전부 다 확보를 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문건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나 되냐고요. 수첩에 뭐라고 적혀 있었던 거를 근거로 했었는데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였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수첩에 지금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니라 문건이 있다니까요. 성남FC를 위해 가지고 두산이 됐거나 네이버가 됐거나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문건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관련된 증인들까지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남FC가 유죄 판결이 안 나오고 있냐고요. 이게 사법부가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인간이 뭐라고 떠들어댈 수가 있는 겁니까? 이번에 재판을 받으면서도 지 수첩 같은 거를 꺼내면서 뭐 메모를 읽으면서 얘기했다고 해요. 얘기하는 내용이 이런 식입니다. 유동규에 대해 가지고 졸라 싫어하지 니네들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너무 유동규 등등을 혐오했대요. 이들이 성남시에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상상입니다.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예를 그냥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범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일기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지. 나 저 새끼 너무 싫어. 욕했네. 나 저 사람 너무 싫어. 막 졸라게 싫어. 라고 막 제가 일기장에다 적어놨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님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나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랑 공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적인 판사님이었다라고 하는 야, 너 까부지 마. 너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꿀밤 때린다. 그냥 해가지고 그냥 바로 구속시켜버리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판사의 모습이고 그게 정상적인 법원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22년 선거가 가장 근접한 대선이었는데 돈을 내가 받아가지고 썼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돈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이재명의 실토라고 봅니다. 돈을 받았다라는 거는 너무나 명백하다 보니까 그거를 부정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 식의 어떤 건수를 통해서 이재명이 물타기 하려고 하는 시도다. 뭔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자기가 돈을 받았다라는 걸 변호하는 것 자체가 불리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아주 정확한 근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명확해지는 것이죠. 이재명이는 진짜 진작에 구속을 시켰어야 되는 인간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뭡니까? 미르재단까지도 또 언급하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미르재단에 대해서 운영의 성패가 최선이라는 사람의 귀속이 되지만 성남FC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미 성남FC 대표가 됐거나 관련된 사람들이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정진상이가 사실상 그거를 주도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성남FC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남FC는 누가 주도하는 것이다. 누가 사실상 실무자다. 정진상이가 실무자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다 벌써 지금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미르재단과 자기는 다르다. 성남FC는 다르다. 이런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재명 같은 인간이 이렇게 법원에 사법부를 갖다가 농락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훼손하는 걸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미 죄는 저질러졌습니다. 사법부가 이재명을 봐주게 한다라고 하는 거. 위증교사까지도 지금 대장동 백현동이랑 뭐 결합시키겠다. 형사 33부에다가 배당하겠다. 이따위 지금 소리는 나오고 있고 유창훈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거 벌써 이미 죄는 저질렀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근데 이 엎질러진 물을 갖다가 더 퍼뜨리지는 말자고요. 최소한 우리가 이재명 같은 잡것을 구속시키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법치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엎질러져 있어야 그래야지 주워 담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사법부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않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중립해서 그냥 그 역할만 다해 주십시오. 그것만 하더라도 이재명은 진작에 구속이 됐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